안녕하세요. 코난거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컴포넌트나 스피커 이런 걸 리뷰가 아니라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딱 안정화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액세서리를 상당히 많이 투입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스피커에 적용하는 일종의 인슐레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인슐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인슐레이터를 만든 제조사의 이름은 아이소 어쿠스틱스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국내 사용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편님도 이 아이소 어쿠스틱스는 직접 쓰고 계신 게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아페르타라는 보통 이제 북쉘프 스피커에 받치는 스탠드형 아이솔레이터인데요. 네. 제가 그때 구매했던 거는 가운데 막대기 길이 차이로 해서 높낮이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래갖고 지금도 그 책상 위에서 쓸 때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캐프 LS50을 쓰는데 그 밑에다가 스탠드와 그 스피커 사이에 이거를 좀 설치를 해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시청실에서는 센터 스피커 밑에다가 받쳐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소 어쿠스틱스는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보니까 데이브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캐나다의 이제 CBS 방송 센터를 이제 새로 건립을 하는데, 그거를 건물 지하 바닥 쪽에 안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반 위에다가 짓다 보니까 이게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계가 필요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가 진동 감쇄시킬 수 있는 패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몇천 개를 밑에다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개발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아이소 어쿠스틱스를 2012년인가요? 그렇죠. 그때 설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그런 패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그 NRC랑 또 협력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가 PSB나 이런 스피커 리뷰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플로이드 툴 박사나 그렇죠. 그쪽에 측정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 박사급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력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얻었던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런 액세서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소 어쿠스틱스가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를 많이 출시를 했어요. 여기 지금 아이소 어쿠스틱스 가이아 밑에 있는 이 받침,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만든 거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이아 시리즈 요 앞에 있는 요 모델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설계한 건가, 어떻게 쓰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김표님,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볼트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 트리거나 아니면 이제 받침 풋에 거기 원래 이제 순정 스파이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빼내고 이 규격에 맞는 볼트를 껴서 채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의 사용 팁이 보면은 아이소 어쿠스틱스라고 여기 글자가 써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정면이나 180도 뒤로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그 설립자가 이제 데이브 모리슨인데, 데이브 모리슨 씨의 아들이 세일즈 매니저거든요. 폴 모리슨이라고. 그분이 오셔갖고 당시 수입사 시청실에서 그때 이제 코난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시연회를 한번 봤는데,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소 어쿠스틱스가 반드시 앞에 보이도록 해라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손을 번쩍 들고. 그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솔레이터를 담당하는 그 매터리얼, 재료가 이 앞하고 뒤에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45도로 틀면은 90도로 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피커는 위아래도 움직이지만은 전후 좌우로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걸 커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을 못 하니까 앞뒤로 가는 거를 막으려면은 이거를 로고를 정면으로 놔야지 그야말로 그 노이즈, 진동, 음진을 아이솔레이션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가이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앰프 밑에 놓는 뭐 오레아 이런 거 그렇죠.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조사에서 이렇게 이 제품을 이렇게 투시한 설계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윤곽 이런 거는 보여주는데 사실 내부에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짐작은 그러니까 이 공진, 진동 이것도 어차피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없어지진 않고 다른 형태로 소멸,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짐작은 이 안에 있는 아이솔레이터 그 물질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예. 변환이 돼서 진동을 소멸시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추측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어차피 그게 자기네 그 그렇죠. 영업 비밀이니까 네.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투시된 이게 전체적인 설계 그런 것들을 그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보면 스프링하고 뭐 러버 뭐 이런 재질을 자신들만의 좀 공법으로 이렇게 설계를 좀 잘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뭐냐면 얘네가 이거를 가이아 측정치를 공개를 하면서 스피커를 번지 그러니까 공중에 예. 공중 부양을 했을 때랑 비교를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깨달았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디오 시작할 때 이 스피커 진동을 없애려면은 공중 부양시키는 게 가장 나은 거 아닐까? 그렇죠.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잖아요. 막연하게. 예. 근데 그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예. 그 움직이는 진동 에너지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최악의 사운드가 나오고 그게 측정치로 잡힌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예. 참고해 두시면 좋을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사실 그 북쉘프 스피커나 이런 거 특히 막 스탠드를 굉장히 좋은 거를 막 그냥 철제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스파이크를 장착하고 그 밑에다가 슈즈를 까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사용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나 특히 이제 슈즈를 굉장히 여러 메이커에서 액세서리로 막 출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슈즈에 따라서도 진동 감쇄의 뭐 그런 성능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났었고 예.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상당히 뭐 비싼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얘네는 정말 정말 NRC와 또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그래프로 수치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그 측정하는 도구가 보니까 뭐 레이저 스캔 바이브 메트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혈류 측정하고 막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인데 그걸로 측정한 그래프를 보여주면 김 편집 말씀대로 정말 일반적인 스파이크와 슈즈 구조 이거는 정말 최악이고 그렇죠. 공중에 매달아도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이 안에 들어간 그 아이솔레이션 그 메커니즘의 어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이 가이아 같은 경우 세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 3. 그래갖고 그 스피커 무게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거는 가장 큰 예. 이 가이아 원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무게별로 제품을 달리할까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솔레이션 그게 뭐 스프링이 됐든 아니면 특정 패드가 됐든 네. 특정 이상 무게가 넘어가면 걔네가 작동을 멈춘다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정 이 가이아 제품을 써야 되는 것도 네. 어느 특정 무게 이상을 넘어가면 얘가 멈추는 그렇죠. 멈추는 구조구나 이거를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일 작은 가이아 3가 32kg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이아 2가 54kg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가이아 1이 100kg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커의 무게를 봐서 그렇죠. 거기에 맞는 걸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4점 지지를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0kg 이상 넘어가는 스피커일 때는 또 가이아 타이탄이라고 좀 더 그렇죠.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또 가이아가 있으니까 그거 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 나사가 이제 스피커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참고용으로 여기 비치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나사가 몇 개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도 다르고 스피커 메이커마다 이 규격이나 그렇죠. 예, 또 나사산의 간격이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국내 수입원한테 문의를 해서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이런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가이아 1이 맞을지 2가 맞을지 네. 그리고 이 볼트가 제 볼트로 딱 들어갈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꼭 문의하셔서 체크한 다음에 네.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무턱대고 구매해서 막 억지로 이렇게 넣다가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분들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었고, 어떤 그런 부분만 유의하면은 상당히 정말 시도해볼 만한 그런 액세서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이아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르텐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상급기로 막 플래그십 가면은 무조건 이 가이아를 집어넣어요. 기본 제공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특히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 쪽에서의 이 예. 아이소 어쿠스틱스의 어떤 효과는 예. 이미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르텐이나 또 PSB 이런 데랑은 되게 가깝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이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퍼포먼스 그 차이가 정말 이거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적용 안 했을 때의 차이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차이를 저희가 좀 경험하고 녹음으로 좀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시스템은 일단은 네트워크 앰프죠. T 플러스 A의 R2500R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소노스 파베르의 올림피카 5 그렇죠. 요 스피커 저희 양쪽에 지금 서 있는 저 스피커입니다. 요걸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두 곡에 대해서 일단은 아이소 어쿠스틱스를 사용한 버전, 사용해서 녹음한 버전, 그리고 그걸 빼고 녹음한 버전. 그러니까 빼고 네. 원래 순정 스파이크를 그렇죠. 달아서 녹음한 버전이죠. 네.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한 거를 이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네, 두 곡에 대해서 가이아 적용 전후 뭐 이렇게 좀 틀어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다프트 펑크 같은 경우는 이게 중저역 쪽, 특히 약간 높은 저역 쪽,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 정말 이거를 적용했다가 뺀 경우 이제 좀 역체감이죠. 그렇죠. 정말 못 듣겠다. 거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랄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병원으로 치면은 약간 거의 정형외과 수준의 그렇죠. 그런 변화예요. 성형해서는 안 될 수준으로. 맞아요. 정형, 예. 뭐 내과 수술, 외과 수술을 다 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 엄청 깨끗해집니다. 예. 저희 깨끗해지는데, 그렇다고 저역을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잔향들, 여분의 필요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없애주는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체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그 다프트 펑크를 이 올림픽과 노바 5로 들었을 때는 이 스피커가 이렇게 좋았나? 대역 밸런스라든지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들렸어요. 예.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예. 그런데 이제 빼고서 순정 스파이크로 하니까 특히 이 중저역대 부분이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고 네. 정말 어떻게 통제가 안 된 그런 소리가 나오고 거칠고 삐죽빼죽하고 와 이렇게 열화가 되는구나. 아주 상실감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인클로즈에 공진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저주파 쪽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역 쪽만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모든 이게 주파수 대역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저역 쪽에서 필요 없는 뭐 이런 지저분한 잔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중고역 쪽의 포커싱이나 그런 것들도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액세서리다. 네. 그냥 단순히 저역 쪽만 약간 단정하게 만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성능,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이제 성능이 좀 음질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있다가 없어지니까 영어로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네. Uncontrolled. 예. 이렇게 그냥 아무도 통제받지 않고 지멋대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큰 차이는 저희가 앉아 있는 소파 그리고 저희가 발 딛고 있는 이 발 쪽으로 이 시청실 바닥을 통해서 정말 아주 기분 안 좋은 진동이 막 올라오는데 야 이게 사람 몸으로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 저희 뒤에 있는 오디오 렉에 여기서 올라오는 그 저기 진동은 정말 이 플레이어나 앰프에 정말 도구로 작용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마커스 밀러의 이 베이스 이런 주법은 굉장히 빠르면서 아주 타이트하면서 정말 이렇게 대신 이렇게 힘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좀 가해지는 그 주법 자체가 그런 주법인데, 이게 사실 소리가 출발하고 멈추고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빼버리면 뒤쪽으로 약간 딱 끝나지를 않고 계속 그 잔향이 원래 음원에 포함된 잔향이 아니라 이건 추가적으로 생기는 잔향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소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딱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종량제 봉투에 이제 꽉꽉 눌러 담으면은 그 안에 빼죽빼죽한 게 그 비늘 뚫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고 정말 지저분하게 뭐 여러 음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진짜 무슨 날뛴다. 음들이 아주 날뛴다. 그런 느낌, 역체감에 정말 끝내주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이아의 가이아, 오늘 저희가 테스트한 제품은 가이아의 가장 상급 가이아 1이라는 모델이었고요. 이 앞에 지금 디스플레이 해놓은 이 모델을 가지고 직접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저도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리뷰하기 전에도 실제 제가 쓰고 있는 라포트랑 윌슨 오디오에 적용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오늘 또 다시 테스트 해보니까 이거는 적용을 언젠가 꼭 해야겠다. 확신이 드네요. 저도 지금 오늘 직접 뒤로 확인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시연회 때도 그냥 일단은 남의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나
A/B 테스트를 하고서 그 효과를 체험을 해갖고 제가 쓰고 있는 스피커로 이 맞는 볼트를 골라서 한번 큰맘 먹고 한번 이 8개를 한번 갈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 편님이나 저나 아이소 어쿠스틱스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테스트 해보면서 이 성능에는 정말 감탄을 한 이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적용을 해보시길 굉장히 권해드리는 정말 순수하게 권해드리는 그런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